안녕하세요. 우하우스 고려대학교 대표팀입니다. 플라스틱 클라우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재난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2015년까지 제작된 플라스틱은 약 83억 톤에 달합니다. 이 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25억 톤이며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6억 톤입니다. 나머지 52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 자체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선정한 재난은 플라스틱 그 자체입니다. 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고려대학교 창간 1층 화장실 한 군데의 쓰레기통을 확인해본 결과 하루 동안 발생한 쓰레기의 위 사진과 같은 양의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파빌리온을 제작해보고자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선택한 주재료는 플라스틱 실입니다. 일회성 사용은 끊어짐, 즉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실은 엮임, 즉 연결을 의미합니다. 주된 사용이 일회성인 플라스틱을 이용해 연결의 주체이자 대상인 실을 제작했고 이를 이용해 파빌리온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쓰레기통에서 주운 플라스틱 병과 컵을 이용하여 얇은 실을 만들었고 이 실을 꼬아서 더 튼튼한 실을 만들었습니다. 3겹 혹은 4겹 혹은 5겹까지 꼬인 이 실은 굉장히 튼튼하고 투과성도 좋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실을 이용하여서 서클 패킹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스터디입니다. 재료 스터디를 통해 모듈로 사용될 스트링이 충분히 튼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은 플라스틱 스트링의 특성을 살려 구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트링으로 만든 원형 모듈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얇은 스트링이 주변 모듈과 모두 접하여 돔을 형성하는 구조 덕분에 하중이 쉽게 분산됩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실을 이용한 파빌리온을 제작하여 그 안에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본 결과 플라스틱 원을 하나의 셀로 하여 이루어진 도매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 만들어지는 구름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파빌리온 형태는 구름을 재해석한 것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재료를 선정한 후 재료 스터디를 통해 플라스틱 실이라는 저희의 주재료를 탐구해본 상태입니다. 주재료를 활용하여 저희의 주제의식을 담은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컨셉 재료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하우스 고려대학교 대표팀입니다. 플라스틱 클라우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박수정 심희진 투터님 약 10분 동안 크리에이티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영상 사실은 이거 지금 오늘 전에도 좀 봤었고요.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재료와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실이라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간다는 그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개념에서 플라스틱 파빌리온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는 그 관계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의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사실은 초반에 이제 스터디를 했을 때는 굉장히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작은데 이걸 정말 어느 정도 좀 큰 규모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떤 구조적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1차적으로 많이 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음. 작은 스케일에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시도를 해봤었고 거기에서 어떤 조인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스케일이 아까 처음에 렌더링 보여준 것 같이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파빌리언이 되었을 때 그것들이 정말로 실제로 이 사이즈가 커져도 그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게 또 혹시나 바람이라든지 가장 무서운 건 어쨌든 외부에 설치했을 때는 풍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재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일단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클라우드의 형태라든지 저 링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나혜민 학생입니다. 저희는 현재 링 스트링 일단 두께와 반지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3줄, 4줄, 5줄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꼬우고 있고 지금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15cm, 그러니까 지름으로 하면 30cm 정도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구조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쉘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부로 갈수록 구조적으로 지탱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스틸 프레임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털을 섞은 구조물을 섞어가지고 구조 역할을 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이 말한 것 같은 방식이라면은 구조적인 어떤 요소는 실질적으로 스틸로 잡혀 있고 이 서로 그 네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세컨더리한 어떤 구조적 역할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저희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주제가 플라스틱인 만큼 이거를 완전히 해체했을 때 바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우려처럼 서클 패킹의 특성상 이게 토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토크를 못 잡아서 이 재료의 특성상 토크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하부는 조금 서로 섞는 것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조금 스터디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테리얼도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 병인지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커피 컵인지에 따라서 이 꼬임이라든지 텐션이 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저런 쉐입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렇게 프리폼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저기 완전히 저희 파이널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형태를 잡아가는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어떤 에스테틱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풀어야 되지만은 저 형태가 나오기까지 저런 어떤 플라스틱의 재료를 사용한 이런 것이 클라우드하고 연계되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취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좀 탄탄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플라스틱 실을 가지고 그 원형으로 아마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아마 그 테스트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뭐 천장의 어떤 구조가 어렵다면은 약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수직적인 어떤 면들을 좀 더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정말 다 수거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작업이긴 한데 어떻게 이거 플라스틱을 수거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 플라스틱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한 어느 정도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해 주신 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실제로 저희가 저희도 그 수공예라는 조금 노동 질학적인 특성을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멤버 수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스터디를 해봤었을 때 그 메머드 컵, 그러니까 이런 컵 하나를 해서 5m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이거를 5m를 뽑는데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이 1분 정도 걸리는 컵을 이제 5개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벤치를 해서 딱 하면 바로 감기면서 별도의 경치가 없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장치도 저희가 그냥 그 다루기라고 하는 이제 강목을 이용해서 그냥 만든 건데 그거를 만약 뭐 두 손으로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굉장히 뭐 능률은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 그렇게 많이 모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테스트로 저희가 며칠 동안 이제 한 건물을 선정해가지고 남자 화장실만 이제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그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양으로도 승부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뭐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를 버렸을 때 분리수거 체계가 딱히 없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다 모은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중앙 처리 장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다 맞아요. 분리해 주시는데 거기서 저희가 오늘랑 내일 가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고 거기서 수거하는 방식 같은 것도 좀 스터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음. 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그 지금 정보들을 계속 아카이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종 발표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료들을 수집한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좀 더 이게 그냥 학생들이 머스트를 하는 것보다 그런 그 느낌보다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링과 링 사이의 조인트 방식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도 또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클립으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이 파빌리언의 디자인은 지금 하나의 지금 최종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결과물 형태로 지금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들을 같이 표출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거를 약간 파라메트릭 디자인하고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안에 들어가는 어떤 링의 어떤 사이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A 사이즈에서부터 뭐 D 사이즈까지 있다면은 그것들을 어떤 파라메트릭의 조합으로 저 파빌리언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같이 디벨롭을 시키면은 실질적으로는 저게 파빌리언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동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디자인의 어떤 변화는 단추 하나로만도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어떤 디자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표출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어쨌든 네.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해 주셨던 거가 전문적으로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랑 이제 저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 모델 자체는 지금 그라스호퍼 베이스로 해가지고 셀프 패킹에서 모델이 크기 사이즈가 지금 저게 좀 랜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약 3개에서 5개 정도 사이의 모듈이고요. 네. 원 하나가 싱글 모듈이 아니라 그 원에 5개의 모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큰 유닛을 만듭니다. 그 네네. 유닛을 가져가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싱글 원 하나씩 가져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은 뭐 5개의 모듈로 큰 유닛을 만들고 그 유닛을 배치를 해가지고 저 프리폼을 만들 거라서 네. 지금 그거는 아직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걸 그라스호퍼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 사실 욕심 같아서는 저는 이게 아까 스틸 스트럭처로 뭔가 구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없이 더블 레이어로 약간 에덴 프로젝트 같이 이게 뭔가 더블 레이어로 서로 이게 구조적으로 엮여서 사실은 지탱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풍압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게 파빌리언이 뭐 파손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옵션 1은 당연히 스틸 스트럭처로 가겠지만 두 번째로는 뭔가 이 파빌리언이 이 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면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겉에 그 링은 4개에서 5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그 플라스틱의 그 라인들을 엮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링들을 조합했다면 그 사이는 뭔가 그 스틱 만든 거로만 연결을 시켜도 사실은 그 더블 레이어에서 나오는 어떤 스트럭처럴 어떤 스테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파빌리온이고 이 파빌리온들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정들을 사실 이미 이제 사실 다 담지 못한 것 같고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 것들을 다 발표를 해주면 굉장히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예. 네, 지금
지금 저희가 렌더링 이미지는 싱글 레이어로 했는데 저희도 그 싱글 레이어에 대해서 하중이 부하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토크가 발생했을 때 이 하중을 바닥 부재는 아무리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부 부재는 토크를 잡아주는 방향이 자꾸 이제 노멀 벡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토크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싱글 레이어로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기 저희 렌더링 이미지에 좀 안 보이는데 좀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을 커버를 시켜가지고 더블 레이어로 해가지고 구조체 어떤 큐브 역할을 해가지고 구조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안 나와서 아직은 그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모델링은 조금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아까 초반에 심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스틸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플라스틱 자체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그 고려대학교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클라우드라는 어떤 그 기본적 개념 자체가 플라스틱을 사용한 클라우드 형태이기 때문에 제3의 재료가 아닌 정말 플라스틱만 사용하는 클라우드면은 정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과되는 굉장히 좋은 실제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빛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야간이라든지 이런 샷들도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플라스틱 거의 바뀌어가지고 유색 플라스틱이 사용이 금지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저기다가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뭔가 인텐트를 넣을까 생각을 해서 뭐 마운틴 듀 뭐 핑크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거의 바뀌어서 전부 다 투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좋다. 이거 라이트 쐬면은 이 투명은 맞아요. 주황색도 될 수 있고 핑크색도 있고 레인보우 다 될 수 있다. 네. 밤과 낮이 서로 완전히 대비되거나 뭔가 다른 느낌을 주면은 훨씬 더 이펙티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스터디를 하고 있는 방향인데 아직은 저희가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리지 않았던 건데 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는데 사진 중에 하나가 약간 혹시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배경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사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안 돼요. 네. 자유롭게 시간 상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두 가지가 조금 하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fiks된 건데 그 아카이빙 이야기 하셨을 때 저희도 저거를 조금 정량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스타벅스 컵 몇 개로 변환이 됐다. 이게 뭐 플라스틱 병 몇 개로 변환됐다 해서 옆에다가 조금 세워가지고 경각심을 조금 더 주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경각심 문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크게 그러니까 메인 모듈이 구조 모듈이 있고 사람들이 분명히 여름이면은 분명히 이런 컵이라든지 어떤 플라스틱 컵을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이게 재활용되거나 업사이클링 될 때까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는지 옆에서 뭔가 시연을 하거나 참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조 이외에 링 같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어떤 다른 폼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코멘트를 좀 받고 싶은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 어떻게 제약이라면 어떤 제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플라스틱이 열가수성 수지여가지고 단순히 꼬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꼬면서 열풍기로 열을 가해서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 다행히 이제 300도 가량의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바로 입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걱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수집을 한 거를 저희가 가서 씻어서 내일 만들어 오는 거 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거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사람들이 썼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걸어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이 스트링 자체가 되게 꼬임이 잘 꼬이면은 이 샤프니스도 되게 줄어들고 이게 약간 레더 뭔가 브레이슬렛처럼 뭐라지 가죽 팔찌처럼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가죽 팔찌처럼 쓸 수는 없어도 이거를 뭔가 참여형을 저희는 뭔가 놓고 싶은데 약간 저희 내부에서는 참여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좋아서 참여형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더 저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저 파빌리온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 현장에서 나오는 걸 갖고 또 하나의 파빌리온을 짓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기다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파츠를. 방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참여할 수 있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하고 싶은데 참여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다각적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파츠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약간 이벤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그게 뭐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건축적으로 특별히 더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딱히 막 직접적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컵을 교환을 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그냥 굉장히 처음에 뭐 몇 개 준비해놓고 그걸 갖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알 수 있게 뭐 그걸 뭐 QR 코드를 찍으면 보이게 한다든지 어떤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 이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갑자기 박수현님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파빌리언들이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컵들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저 파빌리언의 이런 어떤 파트별 어떤 하나의 파빌리언이 있지만 이렇게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역마다 어떤 바코드가 있어서 그게 찍히면은 어느 영역에서 그걸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학교지만 학교 안에서의 어떤 캠퍼스에서 어디서 약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빌리언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그 쓰레기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어떤 디테일 약간 그런 것들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와서 좀 믹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최종적으로 영역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그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항상 그런 거잖아요. 제가 조금 뭔가 어떤 제품이 특별한 제품이 있으면은 이게 어디서 오리지널하게 왔는지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소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대 산이겠죠. 고려대 사진. 네. 아무튼 그런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정말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했던 것 정말로 뭔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사실 파빌리온의 또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은 마지막에 뭐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좀 발표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아트 프로젝트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재료들을 수거를 해서 다 뭐 에코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저희가 나갔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참여한 사람들 아니고 그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저희가 다 나눠줬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왜냐면 그 제품은 거기서 나온 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파빌리언이 끝나고 나서 해체돼서 저 링들이 뭔가 다른 거로 또 연계돼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경각심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그게 해체됐을 때 그게 뭐 어떤 브레슬렛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구조 아까 얘기하긴 했었는데 상부 부분의 어떤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바닥에 얹혀지는 부분에 대한 구조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처음에 바닥에 닿는 부분에서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압축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부에는 뭐 다 텐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압축 부분에서는 바로 찌그러지고 이렇게 바닥에 내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체들이 많이 이렇게 붙을 것 같은데 저는 최종 모습은 어쨌든 저 플라스틱 클라우드 자체의 어떤 재료를 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스틸 스트럭처 막 세우고 바닥에 뭐 이상한 철판 깔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것들을 실을 뽑아서 그것들 좀 더 뭉치면 좀 더 큰 어떤 스트럭처가 되고 걔네들이 받쳐주는 약간 식으로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서피스를 만드는 방식은 어느 정도 그 모듈이라든지 유닛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하부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서클이 작으면 작을수록 레디우스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게 더 견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듈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살짝 있긴 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나 바닥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뭐 여기는 6겹으로 하거나 아니면 얘는 그 커피컵 베이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 베이스는 조금 더 그 티크니스가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꼬였을 때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 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제 구조 맡은 친구가 또 이제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서 네. 그러니까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그 싱글 레이어 아니라 더블 레이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버전이 달라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다음 하부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많은 레이어들이 근데 이게 수직적으로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뭐 다이아고널하게도 연결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 이게 그 새로운 모듈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저기에서 지금 그 원이 서클 패킹이 했을 때 너무 지금 그 튜터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물론 지금은 에스테틱한 걸 볼 때는 아니지만 그 레디우스의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저 원의 크기 같은 거가 너무 뭔가 많고 작아버리면은 얘 그런 서클 패킹에서 오는 그런 쉐입의 이펙티브함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게 사실은 그 저희도 이제 케이블 같은 거로 뭔가를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너무 얇으면은 이게 사실 멀리서 보면 그게 소멸돼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두께를 좀 잘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클라우드의 형태가 보면은 뒤에 있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형태가 의외로 꽤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이게 완전 뭐 반투명해가지고 뒤에가 그러니까 투명해서 뒤에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와 덴시티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더블 레이어, 트리플 레이어 하면 지금 거보다는 훨씬 더 덴스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적이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레이어들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더블 레이어로 제가 스트럭처를 짰던 거고 네. 지금 보시면 회전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더블 레이어로서 수직들을 같이 섞어서 썼어요. 네네. 그다음에 하부제는 조금 더 라인 그 동그라미를 좀 적게 작게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스터디를 여기에 지금 이 홀을 낸 이유가 일부러 구조적인 약간 튜브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수직대가 분명히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더블 레이어로 하면서 이 홀의 크기랑 이런 걸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종 쉐입은 그러면은 약간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돔이 아니라 뭐 쉐입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더블 레이어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직재랑 수평재를 섞어서 구조적인 역할도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창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입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풀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굳이 저 창이 필요한가요? 근데 그러니까 저거를 필요에 의해서기보다는 뭔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면 저렇게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저 구조적으로 저 구멍이 뚫리면 오히려 그 부분이 처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돔이라는 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스트럭처가 다 엮였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데 혹시나 구멍이 뚫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처진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구조 쪽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저희 뭐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